이게 뭐지? 명품 목걸이를 이런 데 숨겨놨나? 은빈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매듭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는 그 찰나, 정적을 깨고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양은빈,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거의 비명에 가까운 세리의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우아함을 잃지 않던 세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색이 된 얼굴이었죠. 세리는 거의 날아오다시피 달려들어 은빈의 손에서 그 보자기를 거칠게 낚아챘어요. 마치 누가 보물이라도 훔쳐가려 할 때처럼 보자기를 가슴에 꽉 품은 채 은빈을 쏘아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은빈은 예상치 못한 엄마의 과잉 반응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깜짝이야. 엄마, 목걸이 하나 빌려 차려다가 사람 잡겠네? 근데 그건 뭔데 그렇게 꽁꽁 묶어놨어? 엄청 비싼 거야? 은빈의 물음에 세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는데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알싸한 향신료 향이 현빈의 오피스텔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주아는 현빈이 아르헨티나 유학 시절 그리워했던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 앞치마까지 야무지게 두르고 요리에 열중하고 있었죠. 좋아하겠지? 깜짝 놀라겠지? 현빈의 환한 미소를 상상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던 주아는 앞불사, 가장 중요한 소스 재료 하나를 빠뜨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을까요? 주아의 심장이 그대로 툭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바로 현빈의 새어머니이자 우리 집안과는 절대 엮여서는 안 될 차세리 씨가 양손에 묵직한 짐을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돼. 저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 주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본능만이 주아를 움직이게 했죠. 가방과 핸드폰을 낚아채듯 들고 신발을 가슴에 품은 채 어디든 숨으려던 찰나였어요. 띠링, 띠리릭 정적을 깨고 현관문 너머에서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세리가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심장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들리던 버튼 소리가 뚝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이게 뭐였더라? 8인가? 9인가? 세리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주아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지만 긴장이 극에 달한 나머지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하고 둔탁한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렸고 그 소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세리의 예리한 귀에 가닿았죠. 밖에서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어요. 주아는 그대로 굳어버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문 밖에서 세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죠. 어라? 안에서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현빈아, 너 안에 있니? 세리가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대고 안쪽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주아는 신발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돌아가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외치면서 말이죠. 현빈의 오피스텔에서 첩보전이 벌어지는 사이 양동희 원장의 집, 안방에서도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은빈은 오늘따라 친구들 모임에서 기를 좀 죽여야겠다고 다짐하며 엄마 세리의 방으로 살금살금 발을 들였죠. 평소 엄마의 화장대는 은빈에게 마법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었거든요. 딱 오늘 한 번만 빌려 쓰는 거야. 엄마도 딸이 예쁜 목걸이 차고 나가서 빛나는 거 좋아하겠지? 은빈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윙크를 한 번 날리고는 조심스럽게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귀걸이와 화려한 섀도 팔레트 사이를 헤매던 은빈의 손길이 맨 아래쪽, 평소엔 잘 열지 않던 깊숙한 서랍 칸에 멈췄어요. 그곳엔 눈부신 보석 대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보자기가 꽁꽁 묶인 채 놓여 있었죠. 이게 뭐지? 명품 목걸이를 이런데 숨겨놨나? 은빈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매듭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는 그 찰나, 정적을 깨고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양은빈,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거의 비명에 가까운 세리의 목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우아함을 잃지 않던 세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색이 된 얼굴이었죠. 세리는 거의 날아오다시피 달려들어
은빈의 손에서 그 보자기를 거칠게 낚아챘어요. 마치 누가 보물이라도 훔쳐가려 할 때처럼 보자기를 가슴에 꽉 품은 채 은빈을 쏘아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은빈은 예상치 못한 엄마의 과잉 반응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깜짝이야. 엄마, 목걸이 하나 빌려 차려다가 사람 잡겠네? 근데 그건 뭔데 그렇게 꽁꽁 묶어놨어? 엄청 비싼 거야? 은빈의 물음에 새리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예전에 명절 선물로 들어온 비누 세트야. 네가 건드릴 거 아니니까 당장 나가. 세리의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뚝뚝 묻어났죠. 하지만 우리 은빈이가 누군가요? 온정시장에서 눈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 아니겠어요? 비누? 참나. 비누를 무슨 임금님 옥새라도 되는 것처럼 싸놨어? 엄마, 비누를 참 곱게도 쌌다. 국가 기밀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겠네. 은빈은 혀를 쯧쯧하며 비아냥거렸지만 세리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는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은빈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세리는 버티고 서 있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보자기를 쥔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들킬 뻔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세리는 혹여나 누가 다시 들어올까 겁이 난 듯 보자기를 다시 겹겹이 싸서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두꺼운 이울 더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비밀이 탄로 날 뻔한 공포가 세리의 가슴을 차갑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비밀이 옷장 속으로 숨어든 그 시각, 공정한 원장의 집 화장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이별식이 거행되고 있었어요. 주인공은 바로 순수함이 죄라면 무기징역감인 남자, 공대한 씨였죠. 대안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손에 든 샴푸통 하나를 마치 평생을 함께한 연인이라도 되는 양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향기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못 버리고 있었을까? 그 샴푸는 예전에 동숙이 좋다고 추천해줬던 딱 그녀의 살결에서 나던 달콤하고도 시원한 향기가 밴 물건이었거든요. 대안은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꽉 깨물고는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쓰레기통 앞에 선 그의 모습은 흡사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기까지 했죠. 잘 가라. 나의 샴푸의 요정? 아니, 양동숙. 이젠 정말 내 향기 한 조각도 내 인생에 남기지 않을 거다. 대안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떠나보내듯 샴푸통을 쓰레기 봉투 안으로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슴을 탕탕 치며 허공을 향해 긴 한숨을 내뱉었죠. 이 정도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있게 이별을 고한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처량한 쇼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언제 들어오셨는지 어머니 나선의 여사가 등 뒤에서 도깨비처럼 나타나 대안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거든요. 아이고, 이 화상아. 샴푸통 하나 버리면서 무슨 나라라도 잃었냐? 이 대낮에 집구석에서 웬 청승이야? 찰진 손맛에 대하는 악 소리를 지르며 넙치처럼 팔딱 뛰었습니다. 엄마, 사람 잡겠네. 나 지금 큰 결심하고 이별하는 중이라고요. 대안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선혜의 눈빛은 그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이별은 무슨 놈의 이별?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대안아, 동숙이는 벌써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생겨서 온 시장이 다 떠들썩한데 넌 언제까지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샴푸 냄새나 맡고 앉아 있을 거니? 선혜의 날카로운 독설이 대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남자친구, 메인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대안의 눈동자가 갈 길을 잃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짜? 진짜로 애인이 생겼대요? 벌써? 목소리 끝이 덜덜 떨리는 걸 보니 방금 던진 샴푸만큼이나 그의 자존심도 쓰레기통으로 처박힌 모양이었죠. 선혜는 그런 아들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찌릿하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도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순 없지. 이번 주말에 무조건 나가서 맞선 봐. 상대는 옆 동네 약국집 딸이라는데 아주 참하고 너랑 딱 맞을 것 같다더라. 대안은 자존심을 세우려 짐짓 큰 소리를 쳤어요. 나도 볼 거예요. 당장 잡아줘요. 양동숙이 메인이 생겼다는데 나라고 못 볼 거 없지. 나도 오늘부터 새 인생 살 겁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치는 와중에도 대안의 손끝은 자기도 모르게 코끝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샴푸통을 만지느라 살짝 묻은 그 지독히도 그리운 동숙의 향기를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죠.
선혜가 방으로 들어가자 대안은 다시금 창가로 다가가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샴푸는 버렸고 입으로는 새 인생을 외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차마 떼어지지 않았어요. 창밖 너머 동숙이 새로 인수했다는 고깃집이 있을 시장 골목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대안의 뒷모습은 허탈함 그 자체였죠. 잘 가라고 했는데 왜 자꾸 발이 이쪽으로만 쏠리냐. 대안의 나지막한 독백이 공허한 거실에 흩어지며 그의 눈물 젖은 홀로서기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안이 샴푸 향기에 취해 눈물 지으며 이별을 고하던 그 시각, 온정시장 한복판에 위치한 우리 한우 고깃집 앞에는 새로운 주인이 될 동숙과 그녀의 아버지 선출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동숙은 한의원 실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드디어 내 가게를 갖게 됐다는 설렘에 얼굴 가득 생기가 돌고 있었죠. 아버지, 여기가 바로 제가 인수하기로 한 그 집이에요. 대안 오빠, 아니, 지인이 적극 추천해준 곳인데 목이 아주 좋죠? 동숙은 이제는 아는 척 하지 말자고 말했던 대안의 이름을 무심결에 내뱉었다가 깜짝 놀라 얼른 말을 고쳤지만 공대안에 대한 마음까지는 감추지 못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활기찬 목소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안의 조카이자 훤칠한 외모의 소유자인 우재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서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곁에는 뽀얀 피부에 해맑은 미소가 매력적인 민서가 우재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우재를 본 동숙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우재야.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 이제 이 아줌마가 사장님이니까 우리 잘해보자. 동숙은 사장님 포스를 풍기며 넉살 좋게 악수를 청했죠. 우재 역시 싹싹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럼요, 고모님? 아니, 사장님. 저랑 민서 씨가 손발 맞춰서 대박나게 도와드릴게요. 우재의 소개에 곁에 있던 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민서는 특유의 생기발랄한 목소리로 선출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아니, 사장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가 일 하나는 정말 야무지게 잘하거든요. 믿어주세요. 민서의 해맑은 인사가 고깃집 안의 공기를 화사하게 물들이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허허 웃으며 가게를 둘러보던 선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선출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동자가 커지더니 그 자리에서 돌부처라도 된 양 얼어붙고 말았죠. 사장님, 아버님. 민서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한번 말을 걸었지만 선출은 대답 대신 민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기시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동숙은 평소와 너무나 다른 아버지의 반응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서 씨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그래요? 무안하게. 동숙이 선출의 팔을 툭 건드리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선출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민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분명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지? 선출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흐릿한 기억과 방금 본 민서의 해맑은 얼굴이 겹쳐지며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시작된 듯했습니다. 선출의 떨리는 시선을 느낀 민서 역시 해맑게 웃던 입가에 조금씩 어색함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우재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는지 슬그머니 민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선출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시장 한 바퀴 도느라 피곤하셔서 그러시죠? 여기 앉아서 시원한 물 좀 드세요. 우재의 중재로 겨우 정적이 깨졌지만 고깃집 안을 감도는 묘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출의 마음속에 드리운 의문의 그림자가 온정시장의 새로운 폭풍이 휘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듯 그날의 고깃집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안이 샴푸 향기에 취해 눈물 지으며 이별을 고하던 그 시각, 온정시장 한복판에 위치한 우리 한우 고깃집 앞에는 새로운 주인이 될 동숙과 그녀의 아버지 선출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동숙은 한의원 실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드디어 내 가게를 갖게 됐다는 설렘에 얼굴 가득 생기가 돌고 있었죠. 아버지, 여기가 바로 제가 인수하기로 한 그 집이에요. 대안 오빠, 아니, 지인이 적극 추천해준 곳인데 목이 아주 좋죠? 동숙은 이제는 아는 척 하지 말자고 말했던 대안의 이름을 무심결에 내뱉었다가 깜짝 놀라 얼른 말을 고쳤지만
공대안에 대한 마음까지는 감추지 못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활기찬 목소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안의 조카이자 훤칠한 외모의 소유자인 우재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서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곁에는 뽀얀 피부에 해맑은 미소가 매력적인 민서가 우재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우재를 본 동숙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우재야.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 이제 이 아줌마가 사장님이니까 우리 잘해보자. 동숙은 사장님 포스를 풍기며 넉살 좋게 악수를 청했죠. 우재 역시 싹싹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럼요, 고모님? 아니, 사장님. 저랑 민서 씨가 손발 맞춰서 대박나게 도와드릴게요. 우재의 소개에 곁에 있던 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민서는 특유의 생기발랄한 목소리로 선추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아니, 사장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가 일 하나는 정말 야무지게 잘하거든요. 믿어주세요. 민서의 해맑은 인사가 고깃집 안의 공기를 화사하게 물들이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허허 웃으며 가게를 둘러보던 선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선출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동자가 커지더니 그 자리에서 돌부처라도 된 양 얼어붙고 말았죠. 사장님, 아버님. 민서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한번 말을 걸었지만 선출은 대답 대신 민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기시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동숙은 평소와 너무나 다른 아버지의 반응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서 씨 얼굴에 뭐 묻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그래요? 무안하게. 동숙이 선출의 팔을 툭 건드리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선출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민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분명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지? 선출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흐릿한 기억과 방금 본 민서의 해맑은 얼굴이 겹쳐지며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시작된 듯했습니다. 선출의 떨리는 시선을 느낀 민서 역시 해맑게 웃던 입가에 조금씩 어색함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우재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는지 슬그머니 민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선출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시장 한 바퀴 도느라 피곤하셔서 그러시죠? 여기 앉아서 시원한 물 좀 드세요. 우재의 중재로 겨우 정적이 깨졌지만 고깃집 안을 감도는 묘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출의 마음속에 드리운 의문의 그림자가 온정시장의 새로운 폭풍이 휘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듯 그날의 고깃집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주아가 신발을 가슴에 품고 숨을 죽이고 있던 오피스텔 현관문 밖에서는 또 다른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삼계탕 냄비를 든 세리는 도어락 앞에서 미간을 찌푸린 채 연신 번호를 눌러댔죠. 어머, 이게 왜 안 열려? 공사 아니었나? 1, 2. 평소엔 눈 감고도 누르던 번호가 하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버린 거예요. 세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결국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나 지금 내 오피스텔 앞이거든. 삼계탕을 좀 끓였는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면 금방 상할까봐. 안에 넣어서 한번 끓여놓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놈의 비밀번호가 도통 생각이 안 나네? 너 번호 바꿨니? 세리의 목소리는 복도를 타고 흘러 문 안쪽의 주아에게까지 날카롭게 박혔어요. 주아는 핸드폰을 쥔 손을 덜덜 떨며 현빈에게 다급히 문자를 보냈죠. 현빈 씨, 저 지금 오피스텔 안에 갇혔어요. 어머니가 바로 문 밖에 계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시각, 차를 몰고 오피스텔 근처에 도착했던 현빈은 주아의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주아야? 현빈은 차를 대충 세워두고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가 오기도 전에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주아를 생각하면 한 걸음이 급했죠. 복도 끝에서 세리가 다시 번호를 누르려는 찰나 현빈이 극적으로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낚아채듯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빈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과장된 몸짓으로 세리의 시선을 가로막았어요. 세리는 깜짝 놀라며 현빈을 바라봤죠.
어머, 현빈아. 마침 잘 왔다. 번호가 안 맞아서 한참 고생했네. 얼른 문 좀 열어봐. 엄마가 보양식 해왔어. 세리가 다시 문 쪽으로 손을 뻗으려 하자 현빈은 다급하게 그녀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배고픈 연기파 배우로 빙의해 열연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삼계탕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눈앞이 핑글핑글 돌아요. 진짜 현기증 나서 쓰러질 것 같아요. 현빈은 정말로 휘청거리는 신용까지 하며 세리에게 매달렸습니다. 세리는 당황해서 아들을 부축했죠. 아니, 얘가 왜 이래? 그럼 얼른 들어가서 이거 먹으면 되잖니? 하지만 현빈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세리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아니요, 저 이거 말고 어머니랑 같이 밖에서 제대로 된 고기 먹고 싶어요. 혼자 먹기 싫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가요? 네, 저 진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세리는 삼계탕만 넣어두고 가면 된다니까. 라며 버텼지만 현빈의 막무가내 어리광에는 장사가 없었죠. 아들 배고프다는데 그게 대수예요? 지금 당장 출발해요. 현빈은 세리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현빈은 닫히는 오피스텔 문틈을 향해 안도의 눈빛을 보냈고 세리는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아들이 이렇게 성격이 급해 라며 투덜거렸죠. 그렇게 폭풍 같은 현빈의 구출 작전 덕분에 주아는 간신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던 오피스텔 복도를 지나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거리로 주아는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숨이 그제야 터져나왔고 후들거리는 다리는 길가 벤치에 닿자마자 힘없이 꺾이고 말았죠. 살았다. 정말 죽는 줄 알았네. 주아는 신발을 제대로 고쳐 신고는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그때 손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공주아, 고생했어?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해. 현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주아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죠. 주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배시시 웃음을 터뜨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오늘의 소동이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한편 현빈은 세리와 함께 화려한 조명의 식당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피스텔 거실 생각뿐이었어요. 세리가 삼계탕을 챙겨주는 와중에도 현빈의 눈엔 주아가 미처 챙기지 못한 가방과 핸드폰, 그리고 아르헨티나 요리 재료들이 아른거렸죠. 현빈아,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아까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작 고기는 입에도 안 대고. 세리가 핀잔을 주자 현빈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서 아껴 먹는 중이에요. 겉으로는 능청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현빈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면 세리보다 먼저 오피스텔로 달려가 그 흔적들을 완벽하게 치워야만 했으니까요. 비슷한 시각, 집으로 돌아온 선출은 한의원 진료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고깃집에서 마주쳤던 민서의 해맑은 얼굴이 천장 위로 자꾸만 겹쳐 보였거든요. 분명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지? 선출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려 애썼지만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선명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올 때 그 모습과 비슷한 느낌인데 민서에게서 느껴지는 그 묘한 느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선출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기록들을 뒤적이며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밤잠을 설칠 기세였습니다. 깊어가는 밤, 세리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드러운 천의 감촉을 어루만지는 세리의 눈빛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버린 인연은 반드시 그 죗값을 받는다더니 정말 그런 걸까? 세리의 나지막한 독백이 방 안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같은 시간 시장 고깃집에서는 민서가 우재와 함께 내일 장사를 준비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참 좋으신 분 같고 여기서 일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민서의 티 없이 맑은 웃음소리가 고요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그 웃음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밀을 품은 보자기와 진실을 닮은 얼굴, 그리고 엇갈리는 집안의 악연까지. 온정시장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흐르며 그렇게 서로 다른 비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은빈이와 선출, 공씨 가족은 민서를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과연 최민서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